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에서 온 25살의 한 여성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한국.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과 한 도시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테레자 노바코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태어난 체코 프라하가 아닌 한국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단지 1년만 머물 생각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했을 때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내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 손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이국 땅에 발을 디딘 한 여성과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노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어떻게 이방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한국 부산입니다. 저는 체코에서 아픈 기억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제 고향이 됐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프라하의 제 침대에 누워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와 아침마다 들리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살고 있죠. 1년 전 저는 이곳에 잠시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피아노 교사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체코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의 찬란한 불빛,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한국어의 물결.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땅이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줄 거라는 사실을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던 그날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국제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파견된 저의 임무는 부산의 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수업을 맡는 것이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들은 빠른 한국어로 말했고 학생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외국인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제 첫 한국 아침 식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였습니다. 김치, 된장국, 그리고 생소한 반찬들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모든 테이블은 이미 한국인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계속 떨어뜨렸죠. 그때 한 음악 선생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포크 줄까요? 영어로 말이죠. 그 순간 느꼈던 창피함이란. 하지만 그 선생님의 작은 친절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움. 밤마다 저는 체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웃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2주째 저는 처음으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산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이상한 안전함이었어요. 체코에서는 늘 불안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죠.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낯선 땅이 곧 저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체코에서의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프라하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13살 때 우리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요.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에 서 있던 경찰차,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굳은 얼굴. 테레자, 야니. 야니 사고를 당했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고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며 감정을 숨겼어요. 집안은 항상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음악 속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할 때만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선생님들은 제가 음악학교에 진학하길 권했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8살에 프라하 음악원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경쟁은 치열했고 교수들은 엄격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매번 공연을 앞두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심지어 무대에서 실수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죠. 심리상담사는 이를 공연 불안장애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원 졸업 후 저는 프라하의 작은 음악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은 좋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공연 불안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죠. 24살 되던 해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직업적 불만족,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프라하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한 나날 속에서 저의 유일한 위안은 외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음악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그 독특한 선율과 리듬에 푹 빠져들었죠.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한국 국제음악 교육 프로그램 공고문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해외 음악 교육자 모집 한국 부산에서 1년간 음악 교육 경험을 쌓을 기회. 그 순간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보냈고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놀라셨어요. 그렇게 멀리? 왜 하필 한국이니? 어머니가 물었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여기선 모든 게 너무 무거워요. 제가 솔직히 대답하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프라하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까를교의 불빛, 틴 성당의 첨탑, 그리고 불타바강의 잔잔한 물결.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아버지가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부산에서의 2달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학생들은 재능이 있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제 지도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체코와 너무 달랐습니다. 노바코바 선생님, 이 학생은 콩쿠르를 준비해야 해요.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해주세요. 음악과 주임 선생님이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난감했죠. 제가 생각하는 음악 교육은 기술적 완벽함보다 학생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경쟁과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외국인, 경험 부족, 방식이 다름 같은 단어들이 들렸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수업은 더 최악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 지도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김지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저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제 교수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더 배워야 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에는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변화인가? 한국 생활 3개월 차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만두자. 체코로 돌아가자.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조기 귀국을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학교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쇼팽의 녹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죠. 음악에 푹 빠져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곡을 정말 좋아해요. 그 노인은 음악실로 들어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민입니다. 이 학교 음악과 명예교수죠.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어요. 테레자 노바코바입니다. 체코에서 온 피아노 교사예요. 제가 대답했죠. 박상민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외국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학생들이 저에 대해 불평했을까?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서 깊은 감성이 느껴졌어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군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의 음악 교육은 체코와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죠. 그날 오후 박 교수님은 저를 근처 카페로 초대하셨어요. 노바코바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음악, 교육,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죠. 교수님은 인내심 있게 제 고민을 들어주셨고 때로는 유익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젊었을 때 빈 음악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언어도 모르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음악가로 만들었어요. 그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저를 지탱해줬죠. 카페를 나오면서 박 교수님은 저에게 명함을 건네셨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 만남이 제 한국 생활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박상민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주말마다 저를 부산의 다양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해운대 해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 공원. 이렇게 부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저는 이 도시에 점점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 음악은 문화의 언어예요. 한국 음악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을 소개해 주셨고 때로는 함께 연주회에 가기도 했죠. 서양 클래식과 전혀 다른 국악의 선율과 리듬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교수님의 아파트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레자입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을 말했을 때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죠. 발음이 아주 좋아요. 계속 연습하면 금방 늘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학생들과도 조금씩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잘하세요. 학생들이 칭찬해주면 정말 기뻤죠. 수업 방식도 조금씩 한국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체계적인 연습법과 체코식 감성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손녀가 서울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기쁘게 초대에 응했죠. 교수님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교수님의 아파트는 해운대 근처에 있었어요. 넓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죠. 벽에는 음악 관련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친구예요. 교수님이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곧 초인종이 울렸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교수님을 껴안았습니다. 교수님은 손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쪽은 제 손녀 박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테레자 씨. 할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지연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닮아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연 씨. 제 한국어의 지연 씨는 기쁘게 박수를 쳤어요. 와,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교수님은 불고기를, 지연 씨는 김치찌개를, 그리고 저는 체코의 전통 요리인 스비치코바를 준비했죠.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져 특별한 만찬이 되었어요. 식사 중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테레자 씨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가벼운 대답으로 넘길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체코에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의 죽음, 가족의 변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공연 불안에 대해서요. 말하면서 눈물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눴거든요. 교수님과 지연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대단해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테레자 씨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은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그 후로 저는 매주 교수님과 지연 씨를 만났어요. 지연 씨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부산을 탐험했죠. 해운대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남포동에서 쇼핑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을 구경했어요. 지연 씨는 제게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체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날 지연 씨가 제안했어요. 테레자 언니, 추석 연휴에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을 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친한 여성 친구 사이에서 쓰는 호칭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서울을 꼭 보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 5개월 차,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지연 씨는 서울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명소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강공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지연 씨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서 뭔가를 찾은 것 같거든요. 지연 씨는 미소 지었어요. 무엇을 찾으셨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요. 체코에서는 항상 과거에 묶여 있었는데 여기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테레자 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학교에서의 수업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학생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고 한국식 교육 방법에 제 스타일을 접목시켜 새로운 수업 방식을 개발했죠. 학생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어요. 노바코바 선생님, 선생님 수업 정말 재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죠. 어느 날 밤 교수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저는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정이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은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따뜻한 감정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교수님과 지연 씨에게 정이 들었네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도 테레자에게 정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 생활 8개월 차,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학교에서의 수업은 안정되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박 교수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서울에서 지연 씨를 만나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노바코바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국제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어 외국인 교사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4개월 후에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죠. 정부 정책이라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교무실을 나온 저는 무작정 걸었어요. 부산의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체코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체코에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교수님, 제가 곧 한국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놀라신 듯 했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에 제 집에 와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교실, 같은 학생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이제 곧 끝날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졌죠. 수업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체코로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방과 후 음악실에 혼자 남아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문득 눈물이 나왔어요. 체코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찾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막 그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저는 박 교수님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연 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고 낯선 중년 남성도 한 분 계셨죠. 테레자, 이쪽은 김민석 교장 선생님입니다. 부산예술대학교 음악과 교장이세요.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노바코바 선생님. 박 교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자 박 교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테레자, 실은 내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죠. 부산예술대학교 음악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모집하고 있어요. 피아노와 서양 음악사를 가르칠 분이 필요하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교수 경력이 없는데요. 김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박 교수님의 추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테레자 선생님의 이력과 음악적 재능을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가르칠 기회가 생기다니.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 됐죠?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겠지만 1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도 가능해요. 비자 문제도 학교에서 도와줄 거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제가 감격에 젖어 말했어요. 박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죠. 테레자의 재능을 알아봤을 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음악가이자 교육자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을 떠나는 건 우리의 손실이죠. 김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박 교수님은 우리 학교의 설립자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의 추천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놀라서 박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교수님이 평범한 은퇴 음악가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산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이셨던 거죠.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중요한 건 내 과거 직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니까요. 저는 그저 테레자의 한국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교수님은 직접 요리한 불고기를 내오셨고 지연 씨는 케이크를 준비했죠. 김교장 선생님도 축하 와인을 선물해 주셨어요. 테레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모두 건배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체코에서 도망치듯 왔던 이곳에서 이제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운명이란 정말 신비롭다고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체코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끼셨는지 곧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이니? 그럼 한국에 더 오래 있을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죠. 네, 아마 몇 년은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주 체코에 갈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언제든 네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여기 있을게.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은 몇 개월 동안 예술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 강의를 준비했죠. 박 교수님은 강의 계획서 작성부터 교수법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첫 수업이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제안하셨죠. 테레자,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대학까지 거리도 가깝고 원한다면 이사 오지 않을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교수님은 웃으셨죠.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박상민 교수님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낯선 노인이 이제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폐요? 전혀요. 오히려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모르시죠? 테레자가 오면 집에 활력이 돌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이 감동했죠. 그럼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주말에 지연 씨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제가 교수님 집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죠. 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지연 씨는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신나게 말했어요. 내 방은 2층 오른쪽이니까 언니는 그 옆방을 써. 주말마다 같이 있게 될 거야. 이사 당일 학교 동료 선생님들도 와서 도와줬어요. 음악 선생님들은 작은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고 교장 선생님은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죠. 노바코바 선생님,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살게 되다니 정말 좋겠어요. 그분은 부산 음악계의 전설이시잖아요. 교수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교수님은 직접 요리하신 불고기와 잡채를 차려주셨고 지연 씨는 서울에서 가져온 케이크를 내놓았죠. 우리 세 가족을 위해 교수님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셋은 건배를 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교수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앨범 속에는 교수님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아가신 교수님 아내와의 웨딩 사진, 지연 씨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지연 씨의 성장 과정까지.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갔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음악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피아노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비쳤어요. 저는 가만히 교수님의 손을 잡아드렸죠.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교수님 집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교수님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죠.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수님은 인내심 있게 레시피를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맛있는 김치찌개를 완성했죠. 지연 씨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자매처럼 가까워졌죠.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언니, 솔직히 체코가 그립지 않아? 지연 씨가 어느 날 밤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끔 그리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추석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교수님은 저에게 한복을 선물하셨죠. 우리 집 딸이니까 한복도 있어야죠. 아름다운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았죠. 추석 당일 저는 교수님과 지연 씨를 도와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차례를 지낸 후 교수님은 제게도 절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조상님께 인사드리세요. 이제 테레자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죠. 마치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것처럼요. 교수님은 절을 마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요. 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피아노 실기와 서양음악사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죠. 첫 수업날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아침에 교수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죠. 자신감을 가져요. 테레자는 훌륭한 음악가고 그 열정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테레자 노바코바입니다. 체코에서 왔고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의 피아노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제 한국어의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첫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제 연주를 들려주고 학생들과 음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체코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교수님, 지연 씨, 그리고 대학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케이크에는 테레자의 한국 생일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위해 축하해주는 모습에 저는 감격했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새 가족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단지 도망치는 심정이었어요. 남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공연 불안, 그리고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부산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바다의 향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배 고동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죠.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 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축복이에요. 체코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시고 지지해주세요. 매년 방학 때마다 체코를 방문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기도 해요. 교수님과 지연 씨는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두 가족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었죠. 가끔 제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처음에는 선택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되었죠.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삶을 찾았으니까요. 체코에서의 제 삶은 슬픔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한국에서 저는 치유와 희망을 발견했어요. 박상민 교수님과 박지연 씨는 제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음악은 다시 한번 제 삶의 중심이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